안녕하세요. 커먼라디오 김도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단체장들이 임기 100일을 맞는 10월 커먼라디오가 단체장들과 차례로 만나고 있습니다. 도정, 시정, 군정을 1차 점검하는 단체장 취임 100일 인터뷰. 오늘 만날 인물은 우범기 전주시장입니다. 커먼라디오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녹화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생방송 체질이신 우범기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굳이 또 안 하셔도 되는데. 생방송 체질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어느새 취임 100일이 됐습니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요. 100일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전주 시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셨고 그 전주 시민이 원하는 게 소소하고 작은 변화가 아니라 우리 전주가 이제 좀 크게 바뀌어서 우리도 당당하고 멋진 도시에서 살고 싶다 하는 열망이 굉장히 크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네. 그 열망에 맞춰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들에 대한 최선의 보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0일 동안 우리 전주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막 파악을 하셨군요. 이렇게 전주의 대변혁을 이루겠다. 전주의 판을 바꾸겠다. 이렇게도 최근 밝히셨습니다. 정말 화끈하고 과감한 발언인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정도는 화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정도는 화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전주가 사실은 후백제의 소위 수도였고 네. 조선왕조의 뿌리였고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도시였는데 최근 산업화 시대에 뒤처져 있으면서 약간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다시 그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전주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벽을 이제는 과감히 허물고 기초공사를 제대로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천천히 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말인데요.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의식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서둘러도 쉽게 바뀌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천천히 가는 것이 목표 달성에 맞는 방향이다. 물론 이제 굉장히 빨리 바꿔서 해나가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천천히 할 일과 빨리 할 일을 구분을 명확히 하고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주의 대변혁과 판을 바꾼다는 이 발언 안에는 천천히 빨리라는 그런 우리 우범기 전주시장의 신념이 들어 있었군요. 이런 대변혁을 위해서 전주시에서는 어떤 걸 추진하고 있나요? 우선 그동안 전주시의 민간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규제 완화 분야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규제 완화의 제가 생각하는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국가가 법으로 규제를 하지 않았는데 전주시가 알아서 추가적으로 지나치게 과잉 규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에 맞춰서 최대한 해제를 해 나가는 것이 전주에서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고 전주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과 투자가 생동감 있게 활기 있게 할 수 있는 기틀이다. 결국에는 규제 완화라고 하는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이제 그 규제 부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 개편을 하면서 시장 직속에 이제 광역도시 기반 조성실이라고 직속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각종 규제 문제라든지 전주의 어떤 최대 이슈인 대한방직터라든지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제대로 된 어떤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일을 할 생각이고 아울러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행정이 일을 하려면. 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전주 시정연구원을 만들 생각이고 네. 이제 그 의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부터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소위 말해서 정치인의 임기 4년, 8년 이걸 떠나서
전주가 다시 정말 전라도의 수도로서 영광을 되찾기 위한 20, 30년 내지는 50년, 100년 대기를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할을 전주시정연구원에서 맡길 생각이고 네. 그 그림을 좀 그려나가야 우리 전주도 이제 큰 꿈을 꿔야 되는데 지금 꿈이 너무 작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정연구원 설립을 통해서 전주가 큰 꿈을 꾸고 하나씩 이뤄나가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주, 아울러서 이제 네. 그 부분에 하나 또 필수적인 부분이 완주하고의 문제입니다. 아, 통합의 문제죠. 완주 전주의 통합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 차례 어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선 완주 군민들이 통합을 했을 때 얼만큼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당장은 이제 전라북도의 어떤 주관으로 해서 완주군하고 전주시가 교통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산업 문제, 문화 문제, 관광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추진을 해 나가면 저는 완주 군민의 마음도 돌아서서 전주가 다시 큰 땅으로 완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 법의 규제에 더해서 전주시의 규제가 좀 많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요. 그리고 전주시정연구원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주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 그리고 완주와의 통화의 문제는 뭐 너무 빠르게 간다기보다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그 협력, 사회, 문화, 경제의 협력을 통해서 완주 국민의 마음을 열어서 결국에는 상생하는 그런 큰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주 전주 통합이 천천히 빨리에 굉장히 어울리는 사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그 법의 규제에 더해서 전주시의 규제가 좀 강하다라는 외부 지역의 말들도 사실 저는 꽤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허가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전주시가 좀 심하다,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전주시의 특징이 있잖아요. 특성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규제가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무조건 뭐 다 완화한다고 해서 전주시가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 서울이 훨씬 더 역사 자산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경우에 보면 종각이 있는데 종각 옆에 교보 빌딩이라고 하는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왜 이 예를 꺼내냐면 우리 전주가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도시로 성장하지 않고는 전주를 떠나는 젊은이들을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고 과거의 전통이 문화자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산이 앞으로도 50년, 100년, 1000년 이 땅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이 계속 살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계속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미래라고 하는 산업을 보지 않고는 조화롭게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100일 기자회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전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지킬 것을 정확히 지키고 바꿀 것을 정확히 바꿔나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되고 뭘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사결정과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켜야 될 건 정말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고 바꿔야 될 건 정말 과감히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뭘 지키고 뭘 바꿔야 될지에 대한 사실은 이게 혼재돼 있어서 그저 지키면 보존하면 그게 전통이고 문화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그러면 100년 후에 의식주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주의 전통을 우리 후손들이 평가할 때 지금 우리는 100년 후에 우리 후손이 전주의 문화자산이다, 전통이다라고 하는 의식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개발이든 과감한 변화가 100년 후에는 저는 전주의 전통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악이 됐든 서예가 됐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것을 지키면서 바꿔나갈 수 있는 틈이 있고 그 틈을 잘 활용해서 2022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의 전주의 전통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미래가 같이 어우러져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앞으로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손 하나도 돼서는 안 되는 지켜야 될 게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자산은 사람의 행태가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면서 변할 수밖에 없다. 그 변화를 빨리 읽어내서 미래의 2022년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변화를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민들의 그 의견도 충분히 뭐 소통을 통해서 특히 듣고 말 없는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생각입니다. 말 없는 시민들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천천히 빨리 말 없는 시민의 말. 오늘 되게 굉장히 철학적인데요, 인터뷰가. 보면 시민의 소리라고 하는데 정말 자기 생각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대다수 시민의 뜻과 다른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땅을 지키고 살고 있는 시민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전주가 바뀌어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낼 수 있는 정말 시민의 뜻을 모아야만이 자랑스럽고 당당한 전주시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 없는 다수의 시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끌어내야 된다. 언론도 그걸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범기 전주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주의 경제를 강하게 만들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뭐 전주의 대변혁을 이루겠다와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강한 경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럼 전주의 경제가 얼마나 강해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후백제가 왜 수도를 전주에 정했고 조선 왕조 때 왜 여기가 뿌리였고 이순신 장군이 왜 전라도를 중시했고 그 모든 거에 뒤에 숨어 있는 거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전주가 전라도가 경제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일제시대에 왜 군산에서 철도를 놨겠어요? 네. 쌀이라고 하는 강한 경제력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경제력이 약해지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 간접 자본, SOC 시설을 전북에 까는 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 그래서 경제력이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경제력이 강해진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누구나 기업을 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네. 는 게 가장 큰 초점인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 역사 심지어 종교까지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써먹을 수 있는 후손들이 이 땅에 계속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이 강하게 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결국에는 경제력이 강하다는 것은 일자리가 많다는 의미고 일자리가 많다는 의미는 사실은 최상의 복지다. 최상의 인구 정책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한 경제를 통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리더들이 해줘야 된다. 그 길만이 우리 전주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이 결국엔 최상의 인구 정책이다. 그럼요. 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일자리, 최상의 인구 정책 너무 좋은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기업을 예로 들면 연매출 뭐 몇백억 달성하자 요런 약간 구체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 정도의 뭐 구체적인 목표를 혹시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일자리 같은 경우는 괜찮은 일자리 지금 5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그 5만 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우선 지금 현재 전주가 산업 중에서는 그나마 탄소 산업이 전주에서 시작을 했고 또 국가적인 사업으로 됐고 그렇기 때문에 탄소 분야 쪽에 이제 전주형 일자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나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금년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전주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상반기 3월에서 4월 정도면 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효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만드는 탄소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뭐 가로등도 그렇고 탄소 소재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네.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중소기업들이 전주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실은 거기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효성이 투자하는 데서는 요즘 기계화돼 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안 생겨요. 결국에는 네. 탄소라는 소재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찜질방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골프채도 만들 수 있고 지금 수소차 만들 때 용기 만드는데도 탄소 소재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개념이고 아울러서 이제 수소라고 하는 경제 시대로 갑니다. 결국에는. 네. 그러면 완주 전주가 지금 수소 시범도시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수소를 활용한 쪽의 어떤 일자리 아울러서 제가 또 나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역사 쪽, 종교 쪽에 굉장히 많은 우리는 지켜야 될 자산이 많아요. 많죠. 근데 이 자산이 지금 현재는 보존하고 지키는데 어떻게 보면 급급했다. 이제는 이 자산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진행 중이신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서 한번 더 들어볼게요. 그게 이제 보면 후백제하고 조선의 뿌리였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런 역사 자산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조경단, 뭐 경기전, 사실은 전동성당부터 해서 전라가명 그리고 전라부성이 있던. 전라부성이요. 예. 네. 그러면 이게 있는데 있는 그대로 놔둬서는 우리 여기 전주 시민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관광이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런 역사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소규모의 다양한 저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이 일자리를 통해서 관광산업이 됐건 역사산업이 됐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전라부성 복원하는 자리 옥토 주차장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네. 조선시대의 어떤 성곽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성곽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빨리 문화재 지정도 할 생각이고 그 폭이 한 5.4m 정도 되던데 그래서 그게 근데 원래 전라부성이 있던 이 길이 그러니까 성이 있던 터 말씀하시는 거죠? 성이 있던 터가 지금 현재 도로입니다. 일제시대 이후에 다 밀고 성을 도로로 부수고 만들었군요. 도로를 만들어서 다행히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 그게 다 도로예요. 그러면 전라부성이라고 하는 길이잖아요. 전라부성길, 갱리단길처럼. 길인데 네. 내가 조선시대에 성벽 위를 걷고 있는 느낌의 그런 관광지를 지금 만들 생각입니다. 그게 한 3.2km 정도 되고요. 네. 그게 경기정 담벼락을 도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길에 있는 일단 상점들부터 해서 간판부터 전주 부성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간판 교체 작업도 다 하고
아. 예를 들면 기점놀이를 비롯해서 우리가 전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사를 전주 부성길을 따라서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는 세멘트 깔린 길을 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전주 부성에 올라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예를 들면 요즘 드론도 있고 파사드도 있고 군데군데 어떤 그런, 내가 지금 조선시대 전라 부성 위에 올라서 걷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부성길을 조성하는 것 자체도, 그걸 하는 곳 만들 때도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요. 네. 관리할 때도 일자리인 거고, 거기에 온 관광객들이 느낌을 가지고, 저는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이게 만화도 될 수 있고 뭐 웹툰도 될 수 있고 영화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자꾸 산업 쪽으로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 그게 보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문화재청하고 구분이 좀 돼요.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의 경우에는 지켜야 될 쪽에 중점이 있고,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걸 활용해서 관광 쪽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돼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후백제도 고도의 문화재청의 지정을 받아야 되고, 그걸 아마 우리가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1조 원이 넘는 정도 수준인데, 그 중에 관광 쪽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몇천억 규모를 신청을 할 것이고, 문화재청에서 하는 부분은 예타 면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것 나름대로 이제 추진을 해서 전체로 보면 왕의 궁원이라고 하는, 전주 자체가 왕의 궁원이다라고 하는 1조 원 넘는 프로젝트를 착실히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미래와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쭉 들어보니 탄소를 가공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물건, 또 수소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요. 네, 수소가 필요한 다양한 일자리, 그리고 역사 자산, 우리의 역사 자산을 또 가공해서 관광 상품을 해서 만드는 그런 다양한 일자리를 생각하고 계신데, 제가 또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일자리는 좋아요. 너무 좋은 일자리인데 과연 우리 청년들이 이 일자리를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 교육은, 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결국에는 학령 인구 줄어들면서 대학도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다 시대입니다. 걱정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전주시가 살 길은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전라북도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인력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청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대학과도 전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정말 프로그램, 학과 신설부터 해서 그런 쪽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낼 생각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지방자치 핵심은 교육인데, 네. 태어나서부터 유치원, 뭐 초등학교, 초중고, 중고, 대학교. 대학 거쳐서 직장을 잡아서 5년은 여기 살아야 도망 안 간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쇠고랑을 채워야 되나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육이니까 교육청 일이다, 이렇게 나가서는 어렵다는 생각이고, 결국에는 태어나서부터 취직 후에 5년까지 제대로 된 이제 전주 시민이구나 느낄 정도까지의 가는 길목마다 행정과 대학과 교육청이 사실은 이제 학부모나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네, 거고, 전부 함께 해야죠. 그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제 특별히 아까 산업만 말씀드렸는데 전주에서 현재 중요한 건 지금 팔복동에 있는 산단 문제입니다. 네. 팔복동의 산업단지가 대한민국에서 거의 세 번째로 생긴 산업단지입니다. 첫 번째 생긴 게 구로하고 울산인데, 지금 구로하고 울산은 1960년대에 산업단지 만들어서 2022년의 시점에서 보면 천지가 개벽했죠. 완전 잘 나가죠. 근데 왜 전주는 그대로인가요? 그래서 전주의 팔복동 산업단지가 구로처럼 디지털 산업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의 거기도 인력 양성의 문제, 아울러서 구로처럼 바뀌지 못하는 규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구로는 공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산업단지 안에도 먹고 쉴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문화시설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광장도 필요하고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잠잘 수 있는 숙소도 필요합니다. 그게 가능한 방식으로 규제도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이고 그걸 위해 가지고 지금 내년에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용역을 통해서 전주 산단이 일단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게 시급한 이유가 현재 전주에는 제가 어디 다니면서 기업을 다니면서 전주에 투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산업단지 땅이 하나도 없어요. 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땅 만들려면 5년 6년 걸립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지금 투자 유치를 하러 다녀야 되겠는데 땅을 못 줘서 투자 유치를 못 한다.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할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팔복동 산업단지가 빨리 바뀌어져야 된다. 있는 거라도 보고 변화를 있습니다. 좀 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그 대한방직 부지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해서도 저희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 없는 시민의 말도 다 경청을 하셔서 대한방직 부지와 전주 종합경기장이 모두 전주 시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 시민과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대한방직터하고 종합경기장은 전주시의 보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말 없는 시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전주가 미래에도 우리 후손들이 자부심 넘치는 도시, 자랑스러운 도시, 당당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리 위에 잠자지 마시고 말씀하시라고요. 네, 제가 법조인이라 네, 귀에 정말 쏙쏙 권리 위에 박힙니다. 잠자지 않고 뜻을 펼쳐야만이 행정도 나서는 거고 중앙도 나서는 거고 시민도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 하는 거지. 생각은 맞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누가 해주겠지. 결국에는 가장 전주가 빨리 변하는 거는 시민 스스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과감히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서 스스로부터 변해야 전주가 훨씬 더 폭발적인 대변혁을 통해서 내 아이들이 떨어져 살지 않고 너 전주에 살아도 돼. 이렇게 괜찮은데 왜 나가려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전주의 부모들이 많아지는 그런 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년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주 시민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하면 20, 30년 후에 우리 전주 다시 당당한 도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전주시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 자랑스러운 전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전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남은 임기 전주 시민들을 위해 또 전북 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체장 취임 100일 인터뷰 지금까지 우범기 전주시장이었습니다.